네, 오늘은 1등급 만들기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57번입니다. 다음은 물체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이거는 관성이죠. 그래서 기억은 관성이다. 맞고요.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며 운동하던 물체는 처음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게 관성입니다. 니은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동차 운전자는 급정거할 때 관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맞죠? 관성에 의해서 우리 몸이 튕겨져 나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전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258번. 관성과 관련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기억, 큰 힘으로 공을 던질수록 멀리 날아간다. 이건 그냥 힘을 많이 주면은 그만큼 충격량이 커져서 이 공의 운동량이 크게끔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관성이랑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니은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몸이 뒤로 쏠린다. 이건 맞죠? 내 몸은 계속 정지해 있고 싶은데 버스가 앞으로 가버리면 우리 몸 뒤로 쏠리게 되겠죠? 수평면을 달리던 자전거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얼마 동안 계속 달릴 수 있다. 우리가 그 자전거의 속력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자전거는 그 속력을 유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죠. 답은 니은 디귿. 259번 운동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동량 P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mv. 그렇죠. 기억 정지해 있는 물체의 운동량은 0이다. 만약에 속도가 0이다. 정지해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운동량도 0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질량이 같을 때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크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되게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여 정지할 때 충돌 전 자동차의 속력이 빠를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소리는 운동량이 큰다는 소리겠죠. 운동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변화량도 크냐. 둘 다 정지를 한다고 칩시다.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운동량이 크고 하나는 운동량이 작고 그 상황에서 벽과 충돌하여 정지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겠죠.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량의 변화도 큽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260번은 별표 한번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가 3V의 속력으로 P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P지점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 그래프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문제인데 기억 먼저 보고 시작을 할게요. 기억 P와 Q 사이의 거리는 6VT이다. 그럼 여기에 거리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생 때 배웠던 거속시 공식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거속시. 기억나나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이 공식을 언제 쓸 수 있냐? 속력이 일정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속력이 일정하죠. 여기서도 속력이 일정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거속시 공식을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 이 P에서 Q까지 갔을 때 벽과 부딪히고 다시 이 물체가 충돌하고 P를 향해서 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벽과 충돌하는 순간 속력이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을 받겠죠. 그리고 이 힘을 받는다는 소리는 속력이 변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속력이 딱 변할 때 그러니까 2t초 지점에서 충돌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P와 Q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2t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속력 3V로 몇 t초 동안? 2t초 동안 3V로 2t초 동안 가게 된다면 거리는 6VT 이동 거리는 6VT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6VT입니다.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 니은 OT일 때 물체는 다시 P를 지난다. P에서 Q까지 이렇게 가고요.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물체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V라는 속력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라고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죠. 그랬을 때 3V로 6VT를 간다면 2T초가 필요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2T초부터 여기 있을 때부터 다시 P지점으로 갈 때는 몇 T초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겠네요. 다시 이렇게 갈 때는 몇 T초가 필요하냐? 그때는 속력이 V예요. 거리는 마찬가지로 6VT를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속력이 V예요. 그러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면은 6T가 걸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2T초 동안 오른쪽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6T초 동안 왼쪽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몇 T가 걸렸냐면은 8T가 걸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1번 같은 문제는 초딩 때 배웠던 거속시 공식 말고도 중학생 때 배운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다 라는 걸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넓이 구해보면은 6VT죠. 그래서 2T초 동안 이동거리는 6VT구나 라고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으로 가는 이 넓이도 6VT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로 길이가 V니까 여기가 6T가 나와야 이 사각형의 넓이가 6VT가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고 6T가 걸리겠구나 라고도 알 수 있겠네요. 기억 니은을 풀 때는 이렇게 거속시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거리다 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디귿,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T일 때가 3T일 때의 2배이다. T일 때는 운동량이 속도가 3V겠죠. T일 때는 3V라는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T일 때는 마이너스 V죠. 속도가. 그래서 속력은 V. 그리고 튕겨져 나오는 과정에서 질량은 일정해요. 질량은 일정하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값이 변하지 않네요. 그랬을 때 속도가 3배면은 운동량도 3배겠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T일 때가 3T일 때 3배이다 라고 해야 돼요. 틀렸네요. 답은 기억입니다. 261번부터는 충격량에 대한 문제인데 이 충격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 I는 F 델타 T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이 델타라는 건 변화를 뜻해요. 변화량. 그래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FT 그래프 그러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입니다. 힘 시간 그래프 에서 넓이는 충격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문제에 들어가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문제에서는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렇게 운동량에 대해서 조건을 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적절히 잘 사용을 한다면 충격량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에 들어가면 질량 2kg 있고요. P점, Q점 지난다고 했고 P점과 Q점에서 물체의 속력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질량도 나와 있고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 준 그 조건들을 보게 되면은 이걸 이용하는지 1번 이용하는지 2번 이용하는지 3번 이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뭘 이용해야 하냐면 두 번째 거 이걸 이용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질량과 속도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운동량이니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우리는 배웠으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운동량입니다. 그럼 운동량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따라서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운동량을 먼저 구해보면 운동량 4, 얘는 운동량이 10,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6만큼 변했죠. 그래서 6이 충격량이다 라고 풀면 되겠네요. 다음은 262번 이것도 별표를 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 질량이 2kg인 물체가 1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P지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이러한 힘을 가하고 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럼 P지점까지는 힘이 안 가해져 있으니까 이 속도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운동량이 지금 2인데 2라는 운동량을 계속 가지고 여기까지 가겠죠.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힘을 이렇게 받습니다. 힘을 받게 되면 속력이 변하겠죠. 그러면서 운동량도 변할 텐데 여기서는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넓이가 충격량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풀면 되겠죠. 넓이를 구해보면은 2초까지의 넓이가 6이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은 그러면 2초 동안 이 물체는 6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초부터 4초까지 넓이를 구해보면은 사다리꼴 넓이를 구해보면은 8이죠. 그러면 2초부터 4초까지는 충격량을 8만큼 받았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0초일 때 운동량이 2예요. 2죠. 2라는 운동량을 쭉 끌고 여기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그때부터 P 지점부터 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아요. 2초 동안. 그러면은 2초 후에는 그러니까 2초일 때는 운동량이 몇이 될까요? 6만큼이 변해서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이 원래 2였는데 6만큼 더 변해서 8이 되겠죠. 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이 8이 된 상황에서 또 충격량을 8만큼 더 받아요. 그러면은 4초일 때는 운동량이 16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하고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합시다. 기억. 2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6이다. 2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8이었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니은 2초부터 4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8이다. 넓이가 8이니까 맞죠? 디귿 4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8이다. 4초일 때 운동량이 16인데요. 질량이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2kg이라고 나와 있어요. 질량이 2kg이면요. 물체의 속력은 8m/s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맞죠. 답이 니은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263번 그림 가는 컬링 경기에서 얼음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다는 것은 운동량이 0이었다 라는 뜻이겠죠. 근데 거기에 내가 힘을 가했대요. 4초 동안 이러한 힘을 가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힘 시간 그래프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한 순간 일단 넓이를 구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넓이를 구하면은 넓이가 몇이에요? 20이죠. 20. 그래서 이 컬링의 스톤은 4초 동안 20의 충격량을 받았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톤은 질량이 4kg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0초부터 2초 동안 스톤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0초부터 2초 동안 힘이 증가해요. 힘이 존재하죠. 이 힘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F는 ma니까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질량이 0일 수는 없으니까요. 얘가 0이 아니다 라는 소리는 A도 0이 아니다 라는 소리고 가속도가 존재한다 라는 말은 속력 변화가 있다 라는 소리겠죠. 우리가 중력할 때 배웠듯이 가속도가 존재한다, 힘이 존재한다 라는 말은 속력이 변한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죠. 니은 4초 동안 스톤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0이다. 넓이가 20이니까 충격량 20 받는 거 맞죠? 디귿 4초일 때 스톤의 속력은 5이다.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운동량이 0이었죠. 근데 4초 동안 충격량을 20 받았어요. 그럼 운동량이 20 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운동량이 0에서 몇이 될까요? 20이 되겠죠. 운동량이 20이 됐습니다. 그때 스톤의 속력은 몇이냐? 질량이 4kg인데 P는 MV에서 질량이 4kg인데 속력이 몇이 돼야 운동량이 20이 되냐? 라는 말이죠. 속력은 5가 돼야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이 니은 디귿이네요. 264번도 별표를 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도 그 기출문제로도 나왔었고 이번 올해 6월 여러분들이 엊그제 본 시험에서도 나왔었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 가는 똑같은 빨대에서 강하게 불 때랑 약하게 불 때 면봉이 날아가는 거리를 비교한다 라고 했었고 이거는 여기서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겠죠. 우리가 중력할 때 배웠듯이 앞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나갔었어요. 기억나시죠? 만약에 속력이 느리다 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 가에서 빨대를 강하게 불 때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간다. 그럼 강하게 불 때 속력이 빠르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니은 먼저 보게 되면은 면봉이 빨대를 빠져나오는 순간의 속력은 빨대를 강하게 불 때가 약하게 불 때보다 크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쵸? 강하게 불 때 속력이 빨라서 그만큼 더 멀리 나간다라는 소리니까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냐? 길이가 다른 빨대를 똑같은 세기로 불 때예요. 그래서 이건 어떤 실험이냐? 충격량을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실험이죠. 똑같은 힘으로 가했는데 길이가 긴 빨대는 그 힘을 오랫동안 받을 것이고요. 이게 클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안에 있는 면봉이 받는 충격량이 커질 거예요. 그럼 면봉이 충격량을 많이 받았네요. 그럼 나갈 때 속력이 빠르겠죠. 운동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기억. 나에서 빨대 뭐의 입 근처에 넣은 면봉이 더 멀리 날아간다. 멀리 날아가는 건 그만큼 충격량이 큰 애고 받은 충격량이 큰 애고 그러려면은 빨대가 길어야겠죠. 그래서 A. 그럼 기억은 맞고요. 디귿 나에서 면봉이 받은 충격량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똑같은 문제네요. 디귿 맞네요.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265번은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일단 Y축, X축 이걸 먼저 보세요. 이 부분은 FT 그래프, 그러니까 힘 시간 그래프가 거의 90%가 출제가 되는데 혹시나 이렇게 운동량 시간 그래프라면 뭐 넓이가 충격량이다 이런 게 아니니까 일단은 그래프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질량 5kg짜리 물체가 운동량이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기억 1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2이다. 1초면 여기겠죠? 이쯤 되겠는데 1초일 때 운동량이 10이죠. P는 mv에서 1초일 때 운동량이 10이에요. 질량이 5네요. 속도가 2겠죠. 그래서 맞고요. 니은 물체의 속력은 2초일 때가 4초일 때의 2배이다. 2초일 때 여기고요. 4초일 때 여기죠. 그러면은 운동량이 2배네요. 2초일 때 운동량이 2배입니다. 2P라고 친다면 얘는 그냥 P죠. 그래서 운동량이 2배인데 질량은 일정해요. 속도가 2배겠죠. 그래서 2초일 때가 4초일 때의 2배이다. 맞고요. 디귿 3초부터 5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15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3초부터 5초까지 넓이를 구해서 넓이가 10이구나 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힘시간 그래프가 아니고 운동량 시간 그래프예요. 그럼 운동량이 3초일 때 몇이냐 5초일 때 몇이냐를 따진 다음에 이때 운동량이 10이고요. 이때 운동량이 0이죠. 10, 0. 그래서 운동량이 10에서 0으로 10만큼 변했구나 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10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넓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266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2kg인 물체가 10N의 일정한 힘이 물체의 운동량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P지점에서 Q지점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충격량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그럼 이제 충격량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소리가 나와 있는데 질량과 속력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P점에 왔을 때 물체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하면은 4겠죠. 4. 그 다음에 Q점에서는 뭐 운동량이 변하겠죠. 그래서 프라임을 붙일까요?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은 24죠. 그러면 P점에서 Q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은 몇일까요? 4에서 24로 변했으니까 20만큼 운동량이 변했구나. 그럼 충격량이 20만큼 작용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걸린 시간인데 이걸 우리가 구하는 과정이고요. 충격량 20 받았고요. 힘이 계속 10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몇 초 동안 힘을 받아야 될까요? 2초 동안 받아야 되니까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이다 라고 우리가 하면은 되겠네요.
다음에 267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는 통합과학 문제집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문제집에 나온 문제입니다. 보게 되면은 철수와 영희가 서로 밀고 있다. 그러면 철수가 영희한테 주는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희가 철수한테 주는 힘이 있을 거예요. 이 힘은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설명했듯이 작용 반작용에 관한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는 두 힘이니까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는 같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철수가 영희를 미는 시간과 영희가 철수를 미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걸린 시간, 미는 시간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철수가 받은 충격량과 영희가 받은 충격량은 같겠죠. 왜냐면 INFT인데 두 개 다 값이 같으니까 충격량은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기억, 서로 미는 동안 철수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와 영희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맞죠?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얘도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밀고 난 후 떨어졌을 때의 속력은 철수가 영희보다 작다. 똑같은 충격량을 받았을 때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철수는 왼쪽으로 P라는 운동량을 받게 된다면 영희는 오른쪽으로 P라는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P라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리고 영희도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가 될 텐데 철수는 질량이 영희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질량이 크다면 아무래도 속도가 작겠죠. 속력이. 그 다음에 질량이 작다면 아무래도 속력의 크기,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가 크겠죠. 그래서 얘는 좀 느립니다. 밀고 난 후 떨어졌을 때의 속력은 철수가 영희보다 작다. 맞네요. 268번은 이 물체가 EV의 속력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벽과 부딪히고 반대 방향으로 V라는 속력을 갖게 된 그런 상황을 표현한 거고요.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평균 힘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충돌 전 운동량은 EMV입니다. 플러스 방향으로 EMV죠. 근데 충돌 후는 운동량이 반대 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MV예요. 그러면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차이가 얼마만큼이냐면 3MV만큼의 운동량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고, 그럼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3MV입니다. I는 3MV. 왜냐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그 다음에 평균 힘. 평균 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I는 FT. 에서 이 F를 구하여라 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충격량이 3MV인데 3MV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는데 걸린 시간이 T, 충돌 시간이 T래요. 그럼 이게 우리가 구하는 F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69번 역시 별표.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선생님 프린트에도 탑재가 되어 있었던 거고 모든 책에 나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달걀을 떨어뜨리는데 하나는 마룻바닥, 하나는 방석에 떨어뜨리고요. 마룻바닥에 떨어뜨리면은 충돌 시간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받는 힘이 커지고요. 똑같은 충격량을 받아도. 그래서 깨지고, 얘는 충돌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받는 힘이 감소해서 그만큼 덜 힘을 받기 때문에 안 깨지고 이런 상황이겠죠. 그럼 A에 해당하는 건 일단 마룻바닥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충돌 시간이 짧고요. 받는 힘이 크니까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충돌 시간이 길고 힘이 상대적으로 좀 낮죠. 걸린 힘이 좀 낮네요. 그래서 얘는 방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마룻바닥에 떨어진 달걀의 그래프는 B이다. 틀렸죠? 마룻바닥은 A예요. 니은 달걀의 충돌 시간은 마룻바닥에서가 방석에서보다 짧다. 충돌 시간은 이 X축 보면 되겠죠? 마룻바닥이
방석보다 짧네요. 그래서 얘는 맞고요. 디귿 달걀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마룻바닥에서와 방석에서가 같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습니다. 왜냐면 같은 높이에 있는 동일한 달걀이기 때문에 질량 똑같고요. 처음에 속도 0으로 시작하겠죠. 내려갈 때 속력 변화도 일정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운동량의 크기도 똑같을 텐데 똑같은 운동량을 가지고 똑같이 정지를 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똑같다라고 해서 충격량이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니은. 270번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가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M인 물체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그래프는 A와 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을 얘가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T이고 힘과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는 S이다. 일단 이 S라는 게 받은 충격량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운동량의 변화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충돌 후 B의 속력은 M분의 S이다 라고 했는데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어요. 운동량이 원래 0이었는데 운동량이 S로 바뀌겠죠. 왜냐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이만큼 운동량이 변해야 되고 0에서 S만큼 변하면 S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이 S인데 이 운동량은 B의 질량 M 곱하기 B의 속도 V가 되겠고 충돌 후 B의 속력은 이 속력 V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M분의 이걸 이제 내리면 되겠죠. M분의 S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충돌 과정에서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이 나온다면 무조건 선생님이 아까 방금 말했듯이 I는 FT에서 이 F를 구하여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F는 T분의 I고요. I라는 애가 지금 S죠. 충격량은 S고 걸린 시간은 T니까 T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두 물체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서로 받는 충격량은 무조건 같습니다. 아까 철수 0이 문제에서도 말했듯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 똑같고요. 충돌하는 시간 똑같으니까 충격량은 무조건 같아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271번입니다. 271번은 0초부터 1초까지 전동기가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 전동기가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 이거를 비교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고요. 문제를 다 안 읽어봐도 충격량을 구하라고 했고 전동기가 준 힘, 그 다음에 그 힘을 준 시간, 이렇게 FT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여러분들은 전동기는 이 넓이만큼 물체에 충격량을 가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초까지의 넓이는 3이죠.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의 넓이는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2분의 9가 나오죠.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의 B, I1은 0초부터 1초니까 여기 3에 해당하는 거고요. 1초부터 2초까지니까요. 2분의 9에 해당하는 게 I2가 되겠네요. 그래서 I1 대 I2는 3대 2분의 9. 다시 말하면 6대 9고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2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번인데요. 가 같은 경우는 몸쪽으로 당기면서 공을 받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은 채로 공을 받는 모습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I는 FT에서 충돌 시간과 관련이 있겠죠. 야구 장갑에 닿기 전 야구공의 운동량은 가와 나에서 같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글러브에 도착을 할 텐데 둘 다 운동량이 똑같아요. 둘 다 운동량이 P라고 합시다. 그럼 글러브에 도착하면은 빼서 받든 안 빼고 받든 어차피 공은 정지해요. 그러면 운동량이 P에서 0으로 바뀌는 상황이고 여기서도 P에서 0으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격량이 같아요.
이 충격량이 같은 값이다 라는 거죠. 가에서랑 나에서 둘 다. 그래서 기억, 야구 장갑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 받은 충격량은 같은데 걸린 시간이, 충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글러브가 받는, 다시 말하면 우리 손이 받는 힘은 작아지죠. 그래서 공이 야구 장갑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이 F의 크기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가에서는 뒤로 빼면서 받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 손이 받는 힘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야 돼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가에서 야구장갑이 공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공이 야구장갑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 이건 작용 반작용이죠.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은 그거에 따른 반작용의 힘이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공이 글러브한테 준 힘이 있다면 글러브도 공한테 준 힘이 있겠고 그 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